제가 이 앞선 동영상에서 좀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새롭게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현재 경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경제권이 다극화되면서 일극체제로 갈 거라는 것이죠. 그것은 현재 영미 자본을 쥐고 있는 그 세력이 축이 돼가지고 이걸 진행할 건데요. 미국하고 일본의 재정 적자를 보세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너무 걱정을 하죠. 비즈니스맨이기도 하지만 경제권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겠죠. 근데 트럼프의 정책이라는 것이 트럼프에게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본주의 전체를 지금 포괄하고 있는 그 금융 세력이 이 트럼프의 그 경제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축통화가 결국은 이 재정 적자폭을 늘리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혹시 바뀌지 않을 것인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중국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 통화 문제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남미 쪽도 많이 지금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지역권을 이렇게 많이 흔들면서 결국은 일극체제로 가지 않을까. 영미 자본을 쥐고 있는, 글쎄 영국 자본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말이죠. 조금 이전에 동영상에서도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 중에 맨 앞쪽 부분에 이런 걸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일본 우익의 로비력은 상당하죠. 역사적으로 거의 100년 이상 간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 즉 그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이쪽이요. 그리고 이 IT 쪽도 미국 민주당 쪽이죠. 일본 우익도 미국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움직여가지고 중국이 그동안에 로비를 많이 미국 민주당 쪽으로 했죠. 세계화 추진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반발하는 것이 미 공화당의 트럼프 자국중심주의예요. 근데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자국의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이극 체제로 가게 되면 사람의 숫자를 보더라도 상당히 그 미국의 앞날이나 그런 게 이제 염려된다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아무튼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결국은 경제에만 보면은 거의 그 중심축이 일극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중국은 많이 그 영토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말이죠. 지난 대선 당시에 뉴욕타임스랑 인터뷰를 했는데 일본과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개발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열려 있다. 그거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둔군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둔군의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이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이 핵보유국이잖아요. 중국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핵 보유를 완전히 감축해야 되는 건 굉장히 큰 나라들이 강대국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자체의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그동안에 핵우산이라는 것을 씌워가지고 일본과 한국을 해양 세력이다 이렇게 하고 못 받고 마치 거기에나 하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죠. 군비나 그런 문제로.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세계가 일극화된다 그러면 이거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지만 인도나 파키스탄도 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당선이 되면 일본과 한국이 핵무기 개발 보유를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의 핵 우산에 기대는 것보다 낫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방위비 6배에 6배나 더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미군 철수의 일부라도 철수하고, 또 북한이 또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뭐 핵 무기를 자기네가 이제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가려면 단계별로 어떤 주고받기를 해야 되지, 그 일방적으로 무슨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볼턴 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실질적인 대북 그 해결안을 보면은요, 상당히 그 실용주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던데요. 그래서 뭐 핵무기를 개발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일본 그 외교 안보라는 사람들은 철저히 반대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 마지널 선이 그 38선이 아니라 대한해협으로 내려올 거라는 거죠.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호전적이고, 첫째, 그거를 꽃으로 위장을 하잖아요. 그 벚꽃 놀이에 지금 스캔들 문제를 일으킨 아베. 그러니까 그거 일으키고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또 반한 기류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진짜 유화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도 전 세계가 일극화돼서 어떤 문제 해결, 환경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데, 또 핵무기 감축 전체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게 일본 위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구도가 계속 된다고, 그래서 북한의 존재에 대해서 남한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 뭐 핵무기를 보유해서라도 어떻게 한반도에 만약에 핵무기가 있다 그러면 일본의 막강한 로비력 이런 거도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힘에 대항하는 실질적인 힘도 될 수 있는 거죠. 한반도 사람들은 그렇게 양쪽에 강대국들이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호전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반도 사람들은. 그 역사를 보면 모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이 지금 도쿄에서 이런 것을 평화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학술회의를 열었는데 말이죠. 제가 너무 놀란 것은 한국의 평화연구학회, 이 사람이 최준흠이 뉴라이트더라고요. 그 리스트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사회자였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시아 평화를 유지하자. 미국의 동맹이지만 핵무기 없게 하자. 이러면서 핵우산을 철저히 보장받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과연 뉴라이트적인 머릿속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고, 이런 사람이 평화라는 이름을 걸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좀 장기적인 눈이 없지 않나.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 학술회의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분야가 세밀하게 되고, 그리고 배경에는 이익관계 집단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인 큰 틀을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정학적인 것을 논할 때는 경제를 논해야죠.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시장주의를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그 시각, 그것을 갖고 논을 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세계가 단일화로 간다 그러면 그것에 걸맞는, 맨 처음에는
지역화가 되겠지만 결국은 다극화로 쪼개져서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일본을 너무 그 강조를 하는 중앙일보 뉴라이트적인 그것이 마치 그 보편적인 그런 생각이다라는 것은 좀 반대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베가 그 법권 문제, 법권 놀이, 로비 사건 때문에 지금 몰려있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혐한 그런 것을 또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한반도 문제를 이용해가지고 일본 아베는 계속 그 60여 년을 유지를 해온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한국민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뻗어가고 뭐 사실은 이게 한국이 작기 때문에 경제권에서 보자면 환율 문제가 있어요. 환율이 너무 지나치게 환율 가치가 높으면 무역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을 나가서 자꾸 써라 뭐 이런 주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민들은 해외에 또 많이 나가서 여행을 하게 되고 뭐 그 힘이 또 대단했죠.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그게 넘어갔나 본데 막강을 이용해서 제가 얘기하지만 그 중국에 너무 쏠린 그런 관광업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힘을 발휘하고 한국에 뭐 땅을 사고 이런 거 굉장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힘을 키워줘야지 그것은 중국 경제권에 한국이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한반도라는 그 존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첫째, 호전적이지 않고 경제권이 그 중재할 만한 경제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된다 이거는 좀 아니죠.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인구수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일본의 그 도요타 자동차라든가 그게 굉장히 중국에서 지금 많이 팔리고 있죠. 중국 사람들이 일본 제품을 엄청 많이 팔고 일본 경제권인 타이완도 굉장히 많이 키워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로비력은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 관광업에도 그렇고 뭐 농업에도 그렇고 브라질 이 과거에는 포르투갈 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과 또 일본 뭐 이런 관계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은 큰 편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그 근시안적이고 그 세계 평화적인 데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반도 사람이 만약에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있다. 그거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반도 사람의 정서는 일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 한반도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이것을 잘 세계 평화와 또 장기적인 그런 안목으로 한반도를 키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뭐 한국 사람이 그 혈통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